LA 한인타운에서 연이어 미행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던 한인 조직폭력 갱단원에게 징역 2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제10지구 LA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가 현직 시의원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매년 10월 1일을 한인 시니어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금괴 한 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미행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쯤 3700 웨스트 올림픽길에 위치한 한미은행 앞에서 은행 고객이 흑인 미행강도에게 현금 3,000달러와 10,000달러 상당의 체크가 들어있는 가방을 강탈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한인으로 알려졌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던 길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흑인으로 경찰은 강도 사건에서 무기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윌셔 인근 주차장에서도 대낮에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은 흑인과 히스패닉, 3인조 강도들로 한인 김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던 한인 조직폭력 갱단원에게 징역 2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6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연방법원 LA지법은 일명 DK로 불렸던 39살 한인 조대건 씨에게 2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3만 167달러와 5,700달러의 특별 부과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3월 조대건 씨는 한인타운 내 노래방 등 유흥업소 주변에서 협박과 갈취, 폭행을 일삼아온 갱 조직이 연방 및 로컬 수사당국에 적발되면서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기소된 조 씨는 갈취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방해 55건, 차량 탈취 1건 등 총 57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LA 경찰국은 조 씨가 한인타운 노래방 주인과 도우미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매달 보호비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1년 동안 수사를 벌여 조 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LA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지난 9일에서 16일까지 도난, 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8시 3분 선셋 블루버드와 라브레아 애비뉴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 10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2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유리창 등을 부수고 제품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어 인근 세븐일레븐이 약 10분 간격으로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3건의 사건에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연관성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전역에서는 떼강도,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에는 약 50명이 세븐일레븐으로 몰려들어가 매장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개막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이 될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현지 시각 19일 황금 시간대 연설자는 해리스에게 횃불을 넘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해리스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연단에 오릅니다. 둘째 날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셋째 날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해리스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22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론의 관심이 민주당에 쏠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로 향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 이슈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If Kamala gets in, the United States will rapidly become a deindustrialized third world nation.
앞서 트럼프는 해리스 연설에 인파가 몰린 사진이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스위프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깜짝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로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 LA 시의원 선거에서 그레이스 유 후보가 현직 시의원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인 후보들도 접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전략 리서치 그룹 굿윈 사이먼이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LA 10지구내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레이스 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4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헤더허트 현 시의원은 34%의 지지율을 얻었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유권자는 20%를 기록했습니다. 표본 오차가 있긴 하지만 유 후보 입장에선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앞서 3월 예비선거에서는 허트 시의원이 득표율 37.78%로 1위, 그레이스 유 후보는 23.11%를 얻어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5개월여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뒤집힌 것으로 거의 40%에 달했던 낙선 후보 지지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유 후보에게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Really, people in District 10 want change. It's not a surprise that people want change. Unfortunately, the city of Los Angeles, within the last 4 years, we've had 3 out of 15 council members going to jail. 지지 후보 외에 다른 부분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설문조사도 함께 이뤄졌는데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LA시가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44%는 지역구를 대변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역 시의원들의 재선을 바라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거물급 정치인들도 속속 그레이스 유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존 치엥 전 캘리포니아 재무관과 리차드 폴랑코 전 가주 상원의장이 참석해 유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며 거듭 지지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You have public officials who are very attentive to the community, and that's what Grace has always been through her service, both in her political work and community service. You need people who are strong on policy. Grace has certainly done all of that. And then you need people who understand how to work the politics. And frankly, our politics are broken throughout this nation, right? So. 한편 올해 11월 선거에는 유 후보 외에도 당선이 유력하거나 당선권에서 접전 중인 한인 후보들이 대거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화당 한인 후보의 경우 각각 3선에 나서고 있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과 영킴 연방 하원의원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후보는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연방 하원 34지구에서 데이빗 킴 후보가 현역 지미 고메즈 의원과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47지구 연방 하원에 도전 중인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당선권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결집된 표가 더 많은 한인 후보들을 당선으로 이끌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매년 10월 1일을 한인 시니어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세크라멘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특별한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매년 10월 1일을 한인 시니어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데이브 민 주 상원 의원은 한인 시니어들이 이룩한 이민 역사를 기리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important we recognize the role that Korean American seniors have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California, including my parents, celebrate their contributions, and acknowledge how they educate and support the Korean community.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플러튼시 프레드정 시장 권한대행, 얼바인 태미 김 시의원, 오렌지 카운티 김가등 노인 회장이 1년여 동안 진행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ugust 15th to recognize Korean American Senior Day. We are here in Sacramento to make sure that we receive this resolution with a unanimous vote. And I'm grateful to all of the many people that have been working on this for the past year.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take this moment and that we honor and recognize the strong contributions that they've made.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화합하고 또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한인 동포 사회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구는 150만 명, 이 중 65세 이상 시니어의 비율은 17.4%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1997년 한국에서 제정된 노인의 날과 같은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날짜를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금괴 한 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41분쯤 온스당 2,501달러 74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날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종가는 온스당 2,541달러 30센트로 전장보다 0.1%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첫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표준 금괴 한 개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 현물을 보유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준 금괴는 일반적으로 한 개당 400온스로 제작됩니다. 국제 금 가격은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지난달 말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일각에선 국제 금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몇 달 내에 온스당 2,600달러 선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켈코 보험이 한인 종합보험을 인수하면서 한인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켈코보험 사무실에서 인수합병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켈코보험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2002년 출범한 한인 종합보험을 인수했다고 밝혔는데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보험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손해가 나기 때문에 손해율을 보전을 하느라고 고객을 가려서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규모의 경제가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의 언더라이팅 그 능력을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제스트하고 이런 고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억셉을 해주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훨씬 그 금액 면에서나 아니면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M&A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양측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M&A를 많이 하게 되면 양쪽에 다 플러스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어떤 보험업계의 어떤 성장의 계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한인 업체들끼리 장점 단점을 잘 살려서 이런 또 M&A도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인 종합보험 인수로 켈코보험의 직원 수는 기존보다 10명 확장된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켈코보험은 앞으로 한인 종합보험의 인프라를 활용해 한인 고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직률 조사가 시작된 이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오늘 공개한 노동시장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4개월 이내에 실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 비중은 올해 7월 기준 4.4%로 1년 전 3.9%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뉴욕 연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향후 4개월 내 새로운 취업 제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 비중도 지난해 7월 18.7%에서 올해 7월 22.2%로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이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비중은 7.1%로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급여와 복지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높은 급여 기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래퍼 BY가 노보극장에서 단독 가스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러빙워십 선교단체 주최로 열린 BY 단독 콘서트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러빙워십 조센리 대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비기독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대를 계획 중 청년들이 함께 따라 부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BY와 DJ들의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BY는 선교 콘서트를 통해 차세대들과 호흡하고 힙합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남가주의 11개 협력교회가 함께했다고 러빙워십은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 가능성이 지난 1년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주식관리 지원 플랫폼 카르타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의 벤처 자금이 인공지능 AI 분야로 쏟아지고 있지만 스타트업 파산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르타는 파이낸스 타임즈에 올해 1분기 자신들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고객사 가운데 254개사가 파산했다면서 현재 파산 비율은 2019년 자신들이 스타트업 파산을 추적하기 시작한 때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텔리가 파산했고 폭스코프, 앤드리스, 카페인도 파산 목록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파산과 자금 조달 문제의 배경에는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대출이 크게 줄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파산 급증 이후로 2021년에서 2022년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이 4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파산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으면 경제의 다른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사진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스위프트의 팬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수락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것이라고 허프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스위프트 팬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사진들도 조작되거나 풍자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막강한 팬덤을 가진 스위프트는 2020년 대선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는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롱비치시가 노숙자 캠프를 본격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롱비치는 오늘부터 지역 내 5개 공원에 있는 노숙자 캠프를 우선 철거할 예정으로 철거가 예정된 공원에는 안내문이 설치됐고 오늘 보수와 철거 작업을 위한 임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프로토콜에 따라 노숙자들에게 최소 48시간 전에 철거 사실을 전달했으며 이에 불응하는 노숙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롱비치는 공원에 있던 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주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동 상황입니다. 텔아비브 시내에서 50대 남성이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이 남성이 숨지고 행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계영 기자입니다.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테러 용의자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 인근에서 섬광이 터지고 사람들은 서둘러 달아납니다. 일요일 저녁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일어난 자살 폭탄 테러로 용의자 50대 남성이 숨지고 지나가던 사람 한 명도 다쳤습니다. אנחנו יודעים שהגופה המרוטשת היא לא של אזרח תמים שעבר, אלא זה שנשא עליו את המטען.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테러 배후를 자처했는데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테러 폭탄 직전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각 19일 이스라엘 대통령과 총리, 국방장관을 차례로 만나
휴전과 인질 석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과 3시간 회동 끝에 미국의 새 중재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ואני מבקש להדגיש, מאמצים לשחרור מקסימום מספר חטופים חיים כבר בשלב הראשון של העסקה.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도 이스라엘처럼 새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주 휴전 협상에서 마련된 중재안이 이스라엘 요구만 반영했다며 중재안 거부 성명을 현지 시각 18일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20일 협상 중재국 이집트를 방문해 가자지구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한 순방 행보를 이어갑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건을 옮기던 로봇이 실시간 시연 도중 쓰러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 쉬지 않고 20시간 일한 로봇이 갑자기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선반에서 박스로 보이는 짐을 꺼내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로봇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를 반복하던 로봇이 어느 순간 속도가 느려지더니 이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쓰러집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3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물류 박람회에서 촬영됐습니다. 회사 측은 99%의 성공률을 보인 디지트로 프로메트에선 여전히 실패를 겪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로봇은 고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며 로봇인데도 괜히 측은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